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218페이지입니다. 이거를 제가 한 방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하면은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을 하거든. 이 신청서에는 필요적 기재가 있고 임의적 기재가 있어요. 이건 해마다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하는데 지금까지 관례는 항상 이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 이거를 출제를 했어. 근데 올해 34회는 하기는 하는데 신청인을 제출한 거예요. 신청인 일어날 때 하나만 공부해 볼게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채무자가 있거든. 채무자. 그럼 채무자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 말이거든. 이름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채무자의 표시는 생략할 수 없다. 그런 게 민법에 나와야 안 나요? 아직 몰라요. 자,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 있고 을이 있거든. 그럼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인데 갑이 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을에게 돈 1억을 빌릴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이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지. 맞죠? 네. 이 사람이 무슨 권자? 저당권자.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입니까? 채무자. 이 사람은 뭐다? 채권자. 자, 이 그림만 놓고 보면은 저당권 설정자가 누굽니까? 갑. 채무자가 누굽니까? 갑. 같아 안 같아? 같이. 우리 일반적으로 같이. 맞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1번에 보세요. 저당권자는 누굽니까? 을. 채권액이 얼마다? 1억. 그럼 채무자가 누구다? 갑.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성명주소거든. 항상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딱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을 공부할 때 성명은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게 아닙니다. 왜?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주소는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게 아닙니다. 동일 주소에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한 개밖에 없지. 통일이 한 개밖에 없고 개인마다 한 개밖에 없고 개개인마다 주민등록번호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럼 항상 법을 공부할 때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면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돼요. 신청서에. 오케이? 안 올라가면 안 써도 돼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예외가 2개가 있는 거라. 결론은 채무자도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도 올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은 있잖아요. 누구한테 돈 빌려줬다는 표시는 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럼 채무자는 등기부에 필요적 기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느냐 안 하거든. 답은 이겁니다. 여기서 저당권자는 을이지. 채무자는 갑이지. 자,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권리자가 올라갑니다. 오케이? 네. 그럼 권리자는 저당권자가 권리자입니다. 채무자는 말 그대로 채무자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지만 권리자로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채무자로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서에는 성명 주소만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는 별도로 기록할 필요가 뭐다?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올해 시험에 저당권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 일어나가 채무자의 경우에는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이러면 맞다 틀리다? 틀렸지. 그럼 한 문제를 또 맞췄지. 내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를 했거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를 공부할 때는 이거를 공부하면 됩니다.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쭉 나와요. 답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고 민법 시간이었다면 저거를 보고 제한물건이다, 용익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등기법 시간에는 그냥 빌려 쓰는 겁니다. 땅을 빌리든 돈을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쓸 때는 2가지가 나와야 돼요. 하나는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하나는 빌려 쓸 때는 빌려 쓰는 기간이 있지.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사용료죠. 그럼 지상권의 사용료는 지료잖아요. 지역권의 사용료는 지료잖아요. 전세권의 사용료는 전세금이잖아요. 임차권의 사용료는 차임이다 이 말이에요. 저당권의 사용료는 이자다 이 말이에요. 이자.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빌려 쓸 때는 빌려 쓰는 기간, 전세 기간이 있지. 맞아요? 자, 이때 답인데 딱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용료죠. 이거는 기간이죠. 사용료, 도이다 돈아이다, 돈. 기간은 돈이다, 시간이다, 시간. 자, 지금부터 답입니다. 시간은 예외 없습니다. 전부 다 임의적 기제입니다. 시간은 전부 다 임의적 기제예요. 오케이? 그러면 돈은 필요적이다. 돈은 필요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외 세 가지가 있는 거라. 그럼 민법을 가져오면 돼. 여러분들 지상권과 지역권의 지료 있잖아요. 이거 없어도 되지. 없어도 돼. 몰랐다면 지금 알면 됩니다. 지상권과 지역권에는 지료가 없어도 성립이 돼요. 그 다음에 이자입니다. 저당권의 이자는 없어도 성립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이거든. 임차권에 가면은 보증금이라는 게 있지. 여러분들 임차권의 필요적 기대는 차임이에요. 차임은 우리말로 말하면 월세입니다. 월세. 보증금은 법의 규정이 없어요. 거래 관행상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딱 정리할 때 시간이 들어가면 예외였습니다. 전부 다 임의적 기대. 돈이 들어가면 전부 다 필요적 기대. 필요적 기대. 그러나 예외 몇 개? 세 개.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칠판을 봅니다. 환매 비용이죠. 도이다 돈아이다. 그럼 안 외워도 필요적이다 이 말이에요. 돈은 모든 등기가 그렇다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매매, 대금, 도이다 돈아이다. 돈. 모르면 전부 다 돈은 필요적이라니까.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적 기록상으로만 묶은 것 이래 나왔어요. 그럼 돈은 필요적이죠. 그럼 매매 대금이나 매매 비용은 도이다 돈아이다. 돈. 환매 기간은 돈이다 시간이다. 시간. 그럼 답이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응용 하나 해볼게요. 기출 문제입니다. 됩니다. 공동저당의 대위 등기를 신청할 때 매각 대금은 기록하지만 변제받은 금액은 기록하지 않는다. 맞다 틀리다? 금액이니까 도이다 돈아이다? 돈. 모든 등기가 그렇다니까 겁먹지 말고. 오케이? 그래서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를 공부 딱 할 때 돈하고 시간으로 분류를 하고 시간은 예외 없고 전부 다 임의적 기재고 돈은 필요적 기재인데 예외는 몇 개? 세 개. 그게 지료, 이자, 보증금 이러면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제 손을 보세요. 권리 질권의 등기를 신청할 때 채권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채권액이죠. 도이다 돈아이다? 그럼 필요적 기대라니까. 돈이 들어가면 전부 다 필요적 기대라니까. 이해했어요? 네. 그럼 그렇게 공부하면 한 방에 해결이 되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됐고,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좀 머뭇거렸거든.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리로 와보세요. 자,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거든. 여러분들 이렇게 봅니다. 민법에 가면은 환매 특약 등기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환매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그러면 5년 안에 도로 사오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5년 안에 도로 사오는 게 환매권 행사고 5년 안에 못 사올 수도 있다. 그게 불행사라. 그러니까 환매 특약은 5년만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 이게 환매권 행사입니다. 도로 사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환매 특약은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그런데 환매 기간이 경과했죠. 사왔다 못 사왔다? 못 사왔지. 이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는 공동으로 말소를 하는 거라.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칠판을 봅니다. 자, 환매권 행사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환매 특약 등기했어요. 자, 칠판을 보세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환매 특약 등기했어요. 했죠? 자, 이 그림상에 등기부상에 소유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다시 할게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특약을 맺은 거예요.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겼어요? 을. 도로 사오기는 누구로 했다? 갑. 그럼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을이지. 환매권자는 누구다? 갑. 맞아요? 네. 그러면 정합니다. 환매권자는 누구다? 갑. 그러면 갑은 5년 안에만 도로 사오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누구로부터 사옵니까? 을로부터 사오는 거예요. 을로부터.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갑은 도로 사왔다 안 사왔다?
사왔지. 그럼 이 환매특약은 존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이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시켜준다 이 말이야.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무슨 말소? 직권 말소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왜 직권 말소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이래 보세요. 아, 이거는 책에 있죠? 네. 잠깐만 보세요. 칠판을 봅니다. 지금 요거 안 한 상태에서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였다? 을. 환매권자는 누구다? 가. 그러면 을이, 자, 요 갑이 을로부터 사오는 거예요. 갑이 을로부터 사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정답입니다. 을에게서 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할 때 중간에 환매가 끼어 있다, 안 끼어 있다? 끼어 있죠. 그러면 등기관이 을에게서 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서 갑이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걸 이전 등기 해주면서 눈으로 확인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워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자, 근데 이리로 오세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환매특약 등기했습니다. 자,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 환매권자는 누구다? 갑인데 갑이 5년 안에 사오기만 사오면 돼. 근데 5년을 경과해 버리는 거라. 그럼 이 환매특약은 지워야 돼요? 안 지워야 돼요? 지워. 그럼 이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이 그림에서는 갑이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으로 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데 환매기간이 경과했죠. 맞아. 그럼 등기관은 환매기간이 경과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나 갑하고 을은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혹이다, 혹 아니다? 혹. 그럼 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친구야, 너 5년 지났지? 그럼 이거 환매특약은 존재할 필요 없으니까 지워달라고 해야 안 해요? 해. 그러면 이제 환매특약 지웁니다. 이렇게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자? 무슨 자? 권리자. 그럼 이거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이렇게 딱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탁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신탁인데 지금까지 신탁은 10년 동안에 8번을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34회 때는 출제를 안 했어. 신탁 등기는 시험에 낼 거리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출발을 해볼게요. 신탁은행이라는 말이 있고 신탁 등기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신탁은행은 돈을 맡겨놓는 데지, 돈을. 근데 우리는 돈을 배우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배우거든. 부동산을 맡겨둘 수 있다. 이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신탁 등기다. 그러면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예외입니다. 예외. 자, 칠판을 볼게요. 예외니까 시험에 냅니다. 원칙은 시험에 안 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신탁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칠판을 볼게요. 등기가 몇 개입니까? 2개. 등기가 2개지. 그럼 신청서도 2개가 들어가는 게 원칙이지. 그래, 이 경우에는 신청서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위번호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내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해했죠? 네. 그럼 이거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 신청하는 거예요. 일괄 동시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잠깐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그럼 잠깐만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리 와볼게요. 잠깐만 요리 해보세요. 여기서 이거 줄 거세요. 여기 무슨 정보? 일건의 신청 정보.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시험에 냅니다. 단독 신청한다 이런 거를 시험에 내요. 그 다음에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봅니다. 자, 보세요. 신탁 등기는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거든.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인데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이에요. 부자지간. 그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많은 재산을 모았어. 이걸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요 자식이 신통치 못해. 재산 물려주면 그 즉시 정선 카지노에 가서 6개월 안에 재산 다 날려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을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그에 따르는 수익금은 병에게 줘라. 말 돼야 안 돼요? 돼. 이때
재산을 맡기는 쪽을 위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쪽을 수탁자라고 이야기하고 그에 따르는 수익금을 가지고 가는 자를 수익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상식으로 볼게요.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기는 게 소유권 이전입니다. 하면서 맡겨둔다는 표시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게 신탁등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소유권을 뭐 했습니까? 이전. 하면서 여기다가 신탁등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신탁등기를 한다 이 말. 자, 그러면 그림을 봅니다. 이거는 소유권 이전이고 이거는 신탁등기예요. 등기가 몇 개입니까? 2개. 근데 이리로 가보세요. 이리로 가보세요. 번호는 몇 개입니까?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호가 하나밖에 부여를 못 받아. 그러니까 신청서도 한 장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꼭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웁니다. 신청서가 몇 개? 하나. 순위번호가 몇 개? 하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신청서도 하나, 순위번호도 몇 개? 하나.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공부를 해볼게요. 칠판을 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죠. 그러면 여기서 맡아 관리하는 사람의 수탁자가 을이지. 그런데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자가 한 명일 수도 있고 10명이 공동으로 맡아서 관리할 수도 있지. 그러면 소유자가 10명입니다. 10명. 그럼 옆에다가 적으세요. 소유자 몇 명? 10명. 10명이니까 단독 소유다, 공동 소유다, 공동 소유면 공유 아니면 뭐다? 합유.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뭐란다? 합유. 이렇게 썼어요. 합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이리로 옵니다. 적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칠판을 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에 신탁 원부라는 말이 나오죠. 자, 신탁 원부는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원부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10개라면 신탁 원부도 몇 개? 10개.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잠깐만 이리로 와볼게요. 잠깐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탁등기.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탁원부. 자, 이거를 이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그림을 보면 위탁자가 재산을 맡길 때 위탁자가 누구, 수탁자가 누구, 수익자가 누구, 어떤 재산을 어떻게 맡겼고 맡기는 기간은 몇 년으로 하고 수익금의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재산을 맡길 때는 많은 약속들이 있지. 그걸 등기부에 다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등기부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라. 그래서 별도 장부에다가 기재를 한다. 시작. 신탁원부. 그러면 이 신탁원부는 광의의 등기부이다 아니다? 이다. 신탁원부도 넓은 의미로 등기부예요. 등기부. 됐죠?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부동산을 10개 맡기는 거라. 그럼 신탁원부도 10개가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장을 넘겨서 공부를 해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이 2개는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고 이거는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좀 전에 순위번호는 몇 개? 하나. 신청서는 몇 개? 하나. 근데 등기는 몇 개였다? 2개.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탁원부는 부동산에 10개거든. 그럼 신탁원부도 몇 개? 10개. 그럼 그건 정상이니까 시험에 내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 10개라면 신탁원부도 몇 개? 10개. 네. 좀 전에 이 2개는 확인이 됐다 안 됐다? 금방 확인했잖아요. 등기는 2개인데 번호는 하나밖에 부여를 못 받아. 그래서 신청서도 한 장씩 들어가. 하나만 들어가. 한 장씩이 아니고 하나만.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상식으로 보세요. 신탁도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이면서 소유권이 이전돼야 안 돼요? 돼. 그럼 금인을 받아야 돼요. 금인을 받아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통과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봅시다. 자, 하나의 순위번호 줄 거세요. 그럼 여기에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뭐로 등기한다? 합유. 위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공유라고 쓰면 X입니다. 합유라고 쓰면 O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만 공부를 해볼게요. 자, 제 손을 봅니다. 자입니다. 수탁자가 10명입니다. 수탁 10명입니다.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럼
그럼 9명으로 바뀌었죠. 오케이? 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까? 합유명인 변경 등기합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합유자가 변하면 이전 등기다, 변경이다, 변경. 맞아. 공유자가 변하면 시작 이전. 그러면 여기다가 줄 거 보세요. 합유명인 무슨 등기한다? 변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다는 말은 소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소유자가 되었으니까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시작 주등기. 그럼 옛날에 요 글자를 부기등기 이렇게가 시험에 답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부기등기가 아니고 무슨 등기? 주등기. 항상 모를 때는 소유권에 들어오면 무슨 등기한다? 주등기를 한다. 주등기. 그걸 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통과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이런 거를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구석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내거든. 그래서 이거를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하는데, 자, 좀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답을 내놓고 공부해 볼게요. 답을 내놓고 먼저 답을 알면 엄청 쉽습니다. 모르면 부담스러워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에는 이랍니다. 그러면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냈어요. 자, 맞는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틀렸어요. 왜 틀렸냐를 할 때, 여러분들 마지막이 답이었어요. 되면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에는 이랍니다. 됩니다. 변경 등기를 이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신청이 아니고 촉탁입니다. 왜 촉탁이냐? 법원에서 재판을 했죠. 재판을 했으니까 법원에서 한 거잖아요. 법원은 관공서다, 개인이다? 관공서. 관공서는 등기를 하는 걸 신청이라고 부른다, 촉탁이라고 부른다, 촉탁. 답을 알면 엄청 쉬운 거라. 답을 모르면은 출제인이 지금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칠판을 볼게요. 변경 등기를 할 때 법원에 촉탁을 하는 게 있고, 여기에 법무부 장관이 촉탁을 하는 게 있고, 등기관이 직권을 하는 게 있고, 신청을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구별하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칠판을 봅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수탁자. 시작. 수탁자의 해임. 시작. 수탁자 해임의 재판. 그럼 뭘 갖고 구별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때는 맨 아래 거는 쉽죠. 여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여러분들 재판은 다 어디서 합니까? 법원에서 하잖아요. 이는 쉬운 거지. 맞죠? 네. 그럼 여기를 보세요. 요거는 수탁자 똑같죠? 여기 무슨 자가 들어갔다? 해임. 여러분들 해임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이 물러나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상급기관에서 한다, 하급기관에서 한다, 상급기관. 그래서 어디서 한다? 법무부 장관이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제 손을 잠깐만 볼게요. 구별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러면입니다. 수탁자의 내용이 변경이 됐어요. 그럼 거기서 결론은 해임자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재판자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구별합니다. 그러면 해임도 들어가 있고 재판도 들어가 있다면 누가 나와야 된다? 재판이지. 재판은 어디서 하니까? 법원에서 하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수탁자만 나오면 시작 직권이에요. 그러면 수탁자의 해임까지만 나오면 시작 법무부 장관이라. 그러면 수탁자 해임의 재판까지 나오면 어디서 한다? 법원. 이해합니까? 네. 그럼 재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여기는 수탁자가 나오죠. 이 글자에 해임이라는 글자가 있다 없다? 없지. 재판이라는 글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뭘로 한다? 직권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칠판을 보세요. 수탁자 나왔지, 해임도 나왔지, 재판이라는 글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수탁자 나왔죠, 해임도 나왔잖아요. 뭐가 나와 있다? 재판. 그러면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재판은 당연히 어디서 합니까? 법원에서 하는 거지. 이해했어요? 네. 나중에 이거를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 내용을 열심히 외워놨거든. 외워놨는데 여러분들 법원은 뭘로 하는 겁니까? 신청을 합니까? 촉탁을 합니까? 촉탁. 법무부 장관은 신청을 합니까? 촉탁을 합니까? 촉탁. 관공서가 하는 거는 촉탁이지 신청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됐어요? 네. 요 나중에 외워야 돼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통과가 됐고, 자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조금 넘겨 볼게요. 242페이지를 가볼게요. 자, 거기 가면은 여러분들 242페이지 앞에 241페이지를 보니까 여러 가지 등기 나와야 한다요. 나오죠, 그죠? 그 나와요. 그 여기서 이제 배우는 게 이거를 배우러 가는 겁니다. 한 장을 한번 넘겨 볼게요. 자, 칠판을 보세요. 이 그림이 나오거든. 자, 봅니다. 지금부터 뭘 배우러 가느냐 하면은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죠. 시작. 설정. 시작. 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이걸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답은 보존 등기를 해서, 설정 등기를 해서, 이전 등기를 해서 했던 등기가 실체 관계와 일치한다면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실체 관계와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 지금부터 배우러 가는 등기는 실체 관계와 불일치한 등기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익숙을 시키겠어요. 자, 시작. 경정, 변경, 말소, 회복, 멸실, 변경. 변경은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럼 여기서 딱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서 잠깐 배웠거든. 칠판을 봅니다. 다시 할게요.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존. 그러면 1번에 소유권 보존입니다. 됐죠? 그러면 갑은 새 집 짓고 소유권 보존을 했거든. 했다면 그 집에 눌러 살면 되지. 맞죠? 네. 이걸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무슨 등기고? 이전 등기. 소유권 뭐다? 이전이지. 맞아요? 네. 아니면 갑은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 전세권 무슨 등기고? 설정 등기지. 그럼 이게 가장 기본이다. 그럼 요거를 제가 등기부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되었거든. 이렇게 되었지. 그럼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고 접수가 있고 등기 원인이 있어요. 권리자 기타. 그럼 보세요. 1번에 자 보세요.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그러니까 여기 옵니다. 2023년 예를 들어서 1월 25일 제 100호 이랍니다. 2023년 1월 24일 설정 계약입니다. 자, 됐죠? 그럼 여기에 전세금입니다. 5억입니다. 기간입니다. 2년입니다. 범위입니다. 자, 건물의 전부입니다. 전세권 잠이다. 그럼 여기에 송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입니다. 700-123-2134-567. 이게 전세권 무슨 등기했다? 설정.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설정. 그럼 이 설정이라는 말은 소유권 이외. 여러분 칠판을 봅니다. 소유권 뭐다? 이외.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했을 때 붙이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설정이다. 그러면 칠판을 잠깐 보면 칠판을 봅니다.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 이런 게 나오잖아. 이런 거는 전부 다 소유권이다, 소유권 이외다, 이외. 그러면 여기에 붙이는 이름이 전부 다 무슨 등기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뭐다? 설정. 그럼 설정이라는 말은 소유권 설정이라는 말은 없다 이 말입니다. 설정은 소유권 이외에 붙이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리라 보세요. 이리라 보세요. 여기에 이거는 불일치거든. 그럼 이제 불일치라면은 답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하나는 무엇이 불일치하느냐. 하나는 불일치하다면 불일치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 말.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나오죠. 칠판을 보세요. 자, 칠판을 보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죠.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가 있다? 이외. 맞죠? 네. 그럼 무엇이 불일치하느냐 이라면은 이거는
표제부다. 표제부 아니다. 표제부. 이거는 갑구 무슨 구? 얼구. 그럼 요 글자를 글자를 확인해 볼게요.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자,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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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무슨 산? 부동산.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맞아요? 네. 그럼 밑에 거를 먼저 보세요. 밑에 거, 이거 무슨 산? 부동산. 칠판을 보세요. 앞으로 법을 공부하다가 부동산 자가 딱 나오면 전부 다 표제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갑골구라는 말을 안 써요. 그냥 등기라고 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배우는 거는 표제부를 배운다, 갑골구를 배운다, 갑골구를 배운다 이 말이에요. 등기법에는 갑골구를 배우는 거예요. 표제부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표제부는 배우는 게 아니라고 하면 표제부는 중요도가 낮다 이 말입니다. 등기부에는 갑골구를 주로 공시하는 거지. 맞다, 맞다,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리로 오세요. 그러면 여기는 갑골구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를 말한다? 표제부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다 안 했다? 지금 가장 기초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오세요. 그럼 무엇이 불일치하느냐죠? 그러면 불일치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는 쉬워요. 전부가 불일치하느냐, 일부가 불일치하느냐 이 말이라. 오케이? 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이게 1 됐죠. 요게 한 개의 등기라는 거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그럼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 그럼 일부는 요 글자 하나하나가 일부예요. 이해했어요? 네. 등기의 전부라는 건 이게 등기의 한 개의 등기, 이게 등기의 전부입니다. 오케이? 요 글자 하나하나는 일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그럼 여기는 무슨 부 시작 일부 시작 일부 시작 전부 시작 전부도 되고 일부 되고.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자, 이거 맞춰야 됩니다. 이거와 이거 글자가 같아 다르다? 공부를 할 때 여기 전부도 있고 여기 전부도 있고 이러면 같아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여기는 일부가 있지. 여기는 일부가 없잖아요. 그럼 틀리는 거지. 빨리 맞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둘 다 완벽하게 같아야 같은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칠판을 보세요. 여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이해했지? 그럼 여기는 같아 안 같아? 같이. 여기까지는 지금 같이. 그럼 구별이 안 되지. 그럼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를 시작 원시적 시작 허발자. 원시적은 처음이고 이거는 나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거를 수정하는 거를 시작 경정. 나중에 변동사유가 발생해서 수정하는 거는 시작 변경. 그럼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자, 이럽니다. 여기에 전세금 5억이에요. 그럼 요거는 일부다 전부다? 일부지. 그러면 사실은 전세금이 6억이라. 6억인데 등기관이 착오를 일으켜서 5억으로 잘못 적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건 처음부터 잘못됐다. 나중에 변했다. 처음부터 잘못 적었지. 그럼 이거를 수정하는 등기는 시작 경정. 칠판하면 1에 1 신청 착오 여기다가 매도 6억. 이해했어요? 네. 요게 무슨 등기? 자, 시작 경정. 경정이. 자, 칠판을 봅니다. 5억이 맞아. 맞는데 살다가 6억으로 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처음부터 잘못됐다. 나중에 변했다. 나중에. 그럼 이거를 고치는 거는 시작 변경. 맞다 맞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여기입니다. 이름을 잘못 적었다 수정하는 거는 시작 경정. 개명했다 시작 변경. 그거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맞아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거는 이게 읽어보세요. 시작 전부. 이거 무슨 등기? 말소는 사망신고거든. 사망신고는 빨간 줄을 쫙 꺼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전세기간 끝났어. 끝났다면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요. 그럼 여기입니다. 2번입니다. 1번 전세권 무슨 등기? 말소. 이렇게 쫙 꺼버리는 거지. 그러면 말소는 전부를 지우는 거다, 일부를 지우는 거다, 전부. 맞아요? 네. 그러면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말소 회복. 자, 다음입니다. 이거는 이 두 개는 사촌지간이거든. 말소를 했는데 그 말소가 부적법하게 잘못 말소가 되는 거라. 그럼 잘못 말소가 됐으니까 원상으로 뭐 시킨다? 회복시킨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잠깐만 이리라. 요거를 제가 지우면 안 되거든. 자,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요거를 그대로 약식으로 그릴게요. 1번에 전세가 있어요.
2번에서 1번 전세권을 이렇게 말소를 했어. 요즘 말소했다 이 말이에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번지의 전세권을 말소를 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착오를 일으켜서 101번지를 잘못 말소한 거예요. 그럼 잘못 말소했으니까 원상으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3번에서 1번 전세권 말소 회복의 등기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1이 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세를 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역할이 뭐냐 이러면 여기를 봅니다. 3번이죠. 여기 읽어보면 1번 전세권 말소 회복의 등기거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요 1번이죠. 밑에 1번이 회복될 거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여기 몇 번이 왔습니까? 1번. 여기 몇 번입니까? 1번. 그럼 이 내용을 여기다가 다시 다 쓰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무슨 등기? 말소 회복의 등기. 그럼 이제 근데 응용을 할게요. 말소 회복 등기의 순위는 종전 순위에 의한다. 오더 X다. 오. 이게 올해 시험의 답이라. 자, 말소 회복 등기의 순위는 옛날 번호가 몇 번이다? 1번. 여러분들 잘못 말소했으니까 원상으로 회복하면 옛날 번호를 그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맞다. 이게 말소 회복 등기의 순위는 종전 순위에 의한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이해했죠? 네, 이걸 계속 배우러 갈 거예요. 계속 배우러 갑니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이거는 자 봅니다. 부동산의 무슨 부? 전부. 부동산의 무슨 부? 1. 우리 집이 2층 집이거든. 그럼 등기부에 2층으로 등기되어 있겠지. 그럼 간밤에 화재가 나가 전부 불타버렸다. 이러면 무슨 등기한다? 멸실. 그런데 우리 집이 2층 집인데 등기부 2층으로 돼 있다. 근데 2층만 불타버린 거예요. 그럼 1층으로 바뀌었지. 그럼 요 2층을 1층으로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요. 요거는 시작 변경. 자, 그럼 여기서 칠판을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경정 변경. 자, 지금부터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답이 똑같은데 한 개만 딱 차이 나는 겁니다. 그게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오케이? 네. 원시적은 시작 경정, 후발적은 시작 변경.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수업 시간마다 언급이 되는 거라. 그러면 요 용어를 기억해야 돼요. 칠판을 봅니다. 여기까지 다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권리의 병.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내. 그럼 내면 고맙지. 자, 칠판을 잠깐 돌아가 봅니다. 칠판을 보세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 시작 권리의 변경. 그럼 여기서 변경이죠. 옆에 경정입니다.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답이 똑같다 안 같다?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칠판을 보세요. 나머지는 바로 이해가 다 돼버려. 제일 중요한 게 이게요. 그러면 부동산 표시가 뭔데 이게 아니야. 부동산 표시가 뭔데? 자, 이게 부동산 표시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료. 되죠? 그럼 등기명인의 표시가 뭔데?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자, 이게 권리의 변경이라. 이게 이제 이거다 이 말. 그러면 지금부터 칠판을 다시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항상 이거잖아요.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고 저당권이 그쪽 나오거든. 그럼 항상 공부할 때 전세를 갖고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럼 전세이라면 전세금이 나오지. 맞아요? 네. 전세 기간이 나오지. 이게 이해가 된다면 이제 어느 정도 민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제 말 들어보세요. 전세권에는 전세금이지. 지상권에는 뭐라고 부른다? 지료라고 부르지. 맞아요? 네. 저당권에는 뭐라고 부른다? 이자. 그 말은 전세금으로 문제를 내든 이자로 내든 지료로 내든 답은 똑같다 안 똑같다? 답은 똑같단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근데 우리는 주로 시험에는 전세금 아니면은 전세권 아니면 저당권으로 갖고 시험 문제를 내거든. 지상권, 지역권 이런 거는 잘 없어요.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시험에 또 잘 안 내요. 이해했죠? 네. 우리가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사는 거는 전세가 피부에 와닿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저런 거는 등기가 별로 없어. 그다음에 은행에 돈 빌리는 건 흔하게 있는 거잖아요.
맞다 안 맞다? 맞지. 요거 이해됩니다. 자, 그러면 이리로 오세요. 그럼 여기 오세요. 여기에 전세금이 있다, 이자가 있다, 지료가 있다, 채권액이 있다, 차임이 있다, 기간이 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됐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답을 할 때, 자, 이래 봅니다. 지목을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부동산 표시의 경정. 달라졌다면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이름을 잘못 적었다 이걸 수정하는 거는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의 경정. 개명을 했다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전세금을 잘못 적었다 수정하는 거는 시작. 권리의 경정. 전세금이 달라졌다면 시작. 권리의 변경. 이것만 돼 있으면 되는 거라.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답이 바로 나와. 제 말을 한 번만 딱 들어볼게요. 법을 공부할 때 딱 세 가지거든. 아예 하나는 네 가지거든. 하나는 뜻을 알아야 돼. 두 번째는 신청을 해야 되거든. 그럼 신청은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 오케이? 네. 그럼 신청할 때는 서류 제출해야 된다. 안 한다? 해야.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등기를 할 때 주등기 할 거냐 부기등기 할 거냐 그러게 우리가 공부를 해러 가는 거예요. 이게 한 방에 다 돼버리는 거라. 자, 이해해 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신청 나왔죠? 이거 뭡니까? 단독. 이거 뭡니까? 단독. 이거 뭡니까? 공동. 그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단독과 공동을 구별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다? 계약. 단독과 공동을 구별하는 방법은 뭐다? 계약. 그럼 답 가져갈게요. 부동산 표시죠. 표제보다 표제보다 표제. 표제보는 계약이 있다 없다? 다시 할게요. 계약이라는 말과 허가라는 말과 승인이라는 말 이런 거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목 있죠. 지목. 그럼 이게 밭이거든. 그럼 지목은 전이지. 맞죠? 네. 집 지어서 허가받아서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지목이 뭡니까? 네. 그럼 지목 변경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그럼 지목 변경 신청은 내가 구청에 가서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구청하고 나하고 계약의 관계이다 허가의 관계이다? 허가의 관계이다.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답이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표제부 부동산 표시입니다. 표시입니다. 이거는 표제부, 이거는 갑구, 이거는 얼구지. 답입니다. 표제부는 계약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표제부에는 계약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전부 다 허가이거나 오케이? 공무원이 알아서 해주는 직권으로 다 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알기 쉬운 겁니다. 소유권 이외죠. 소유권 이외는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거든.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얼구는 전부 다 계약이에요. 얼구는 전부 다 계약이라. 표제부는 전부 다 아닌 거라. 그러면 이제 갑구는 세모라. 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이제 민법을 좀 가져와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매매 교환 정려.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그러면 공동신청이지. 그럼 상속은 계약이다 아니다? 야단 안 칠 테니까 이단이다? 아니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식에게 넘어가는 거는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토지 수용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계약이 아니면 단독인 거예요. 요거를 민법의 계약 파트를 조금 배워와야 되거든. 민법의 계약법. 맞다 맞다? 여러분 우리 서석진 교수님이 민법성이다 아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쌤한테 지금 민법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계약, 여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계약 파트를 조금 배워와야 되거든. 그 이거를 조금 돌아야 돼. 이건 우리가 원래 민법을 4개월 하고 등기법으로 들어가는 게 순서가 맞아요. 왜냐하면 법률 행위가 뭐라는 걸 알고 와야 되는 거라. 맞죠? 네. 그러면 법률 행위는 민법에서 배우는 것이고 법률 행위를 실현하는 절차는 등기법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말로 매매 계약은 법률행위지. 그럼 매매를 했다면 등기소로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그때 등기법이 적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법률행위는 민법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표제부는 계약은 하나도 없거든. 그럼 전부 다 뭐다? 단독. 그대로 딱 외우세요. 표제부 변경 등기는 매도인이 한다? 1월. 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라. 표제부는 매도인이 신청한다? 1월. 그럼 칠판을 잠깐 해볼게요. 답 해볼게요. 잠깐 해볼게요. 표제부는 1월 이내에 신청하는 거예요. 자, 답입니다. 갑구는 60일이에요. 얼구는 X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의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딱 기억합니다. 하나는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무를 둔다, 안 하기 때문에 둔다, 안 하게 돼. 두 번째는 세금입니다. 세금. 세금과 관계 있으면 의무를 두는 거예요. 세금하고 관계 없으면 의무를 안 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국가가 국민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본다, 과세 대상으로 본다. 국가는 국민을 과세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세금하고 관계가 있으면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라. 세금하고 관계 없으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 세금하고 직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죠. 아까 전에 지목이 전이죠. 그럼 대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답입니다. 이래 가는 거는 있다 없다? 대에서 전으로 가는 거는 있다 없다? 눈물 날라 그럽니다. 밭에 땅값하고 집에 땅값하고 땅값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땅값이 다르잖아요. 밭에 땅값이 비싸다, 집에 땅값이 비싸다, 집. 그럼 세금이 증가한다, 안 증가한다? 증가. 그럼 세금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 가는 경우는 없지. 이래 가는 경우는 있지. 집 허물고 밥 만들 리는 없지. 근데 밭에서 전원주택은 지을 수 있지. 눈물 날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 표대문은 몇 월이 난다? 1월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갑구는 가장 전형적인 애는 매매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죠. 양도세, 취득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그 세금하고 직결이 되는 거예요. 60일입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의무가 없어요. 이거는 왜 의무가 없느냐 할 때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무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봅니다. 소유권 이외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저당권이거든. 그럼 은행에 제가 돈 10억을 빌려. 그럼 은행은 저당권 등기하고 돈 빌려준다? 그냥 빌려준다? 당연히 등기하고 돈 빌려주지. 담보물 잡고 돈 빌려주지. 맞다 안 맞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에는 자발적으로 오기 때문에 의무를 둘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전세계약 맺었죠? 당연히 전세권 설정된 게로 와야 하나요? 요즘에 전세는 잘 없지. 전부 다 임대차지. 여러분들 요즘에는 집주인이 전세권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지. 임대차를 다 하지. 근데 그건 관계가 없어. 왜냐 이러면은 옛날에는 전세와 임대차는 물건과 채권의 관계잖아요. 근데 요즘에 임대차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딱 되면 대항력을 갖췄다 안 갖췄다? 갖춰야 되네.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맞다 안 맞다? 맞습니다. 그럼 좋다. 오늘 전부 다 임대차입니다. 그러면 5시에 임대차 계약서 썼어. 6시에 동사무소 문 닫아. 오케이? 네. 그러면 계약서 들고 문 닫기 전에 동사무소 뛴다 안 뛴다? 뛰어가서 빨리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오지 마라 해도 와야 하나요? 와. 그러니까 의무를 둘 필요가 없어. 이건 의무,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무를 둘 필요가 없어요. 이해했어요? 네. 자, 정리합니다. 표제문은 몇 월이니 한다? 1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개명했죠? 개명하는 거는 법원에 가서 판결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럼 법원하고 나하고 계약의 관계이다, 허가의 관계이다, 허가,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단독이에요. 이것만 생각하세요. 전세금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죠.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그러면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럼 여기서는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내야 되는 거라. 그럼 지난번에 공부했거든. 칠판을 봅니다. 여러분들 힘들죠? 조금만 참으세요.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자, 제 말 들어보세요. 우리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갑은 집주인입니다. 을은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그럼 집주인이 을에게 전세를 주지. 그럼 전세금이 1억입니다. 그럼 집주인은 전세금을 받았지.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집주인이 의무자입니다. 세입자가 무슨 자? 권리자. 자, 이거는 이제 맞춰야 돼요. 전세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정해갈 수 있다 없다? 있지. 자, 이거 지난번에 좀 헷갈렸어요. 의무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그럼 모를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집주인은 올려받았지. 맞아요? 네. 받은 돈은 얼마? 2억. 등기부는 얼마로 돼 있다? 1억. 그럼 집주인은 올려받으면서 1억에서 2억으로 변경 등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그럼 집주인이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입자는 올려줬다 안 줬다? 줬지. 준 돈은 얼마? 2억.
등기부는 얼마로 됐다? 1억. 그럼 세입자는 1억을 더 주면서 1억에서 2억으로 변경 등기 해달라고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그럼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 나왔어요. 정액하고 감액하고 반대다, 반대 아니다? 반대.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자.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모든 학원에 가면은 여기에서 학생들이 머뭇거려요. 이때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다시 합니다. 집주인은 우리가 이 설정자와 전세권자는 전세를 주는 사람을 설정자라고 해요. 오케이? 네. 그럼 전세권을 가지는 자를 전세권자라고 해요. 그럼 민법을 가져와 볼게요. 민법을 가져와 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민법을 가져올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 갑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답다. 있지.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전세를 주지. 오케이? 네. 그러면 을의 이름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죠. 할 때 집주인은 갑에게 집을 비워줘야 돼요? 안 비워줘야 돼요? 비워줘야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어지지. 그 대신 을은 전세 들어왔지. 그럼 이 집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그래서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쪽을 무슨 자? 의무자. 맞아요? 네. 권리가 발생하는 쪽을 무슨 자? 권리자. 그러면 이제 민법을 가져오면은 전세이랍니다. 전세권이 뭐냐? 전세금을 다시 합니다.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무슨 권이라고 그런다? 전세권.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하는 권리는 갑이 갖고 있다, 을이 갖고 있다, 을. 그래서 을을 무슨 권자? 전세권자. 맞아요? 그러면 전세권을 가지는 자가 전세권자고 전세권을 준 사람이 있다, 있다. 그 집주인이 줬잖아요. 그럼 집주인은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 전세면 이 사람이 시작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지상이면 시작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저당이면 시작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답은 전부 다 같아, 안 같아? 같아. 답은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럼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자, 그럼 칠판을 봅니다. 칠판을 봅니다. 그럼 전세금이 지금 몇 억이다? 1억입니다. 이게 1에 1, 2억으로 정액을 한 거예요. 2억으로 정액. 그럼 이 사람은 을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자, 가치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괜찮습니다. 겁먹지 말고 1억에서 2억짜리를 살게 됐잖아요. 가치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래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합니다. 루비통 가방은 1억입니다. 샤넬 가방은 2억입니다. 루비통 가방 갖고 싶다, 샤넬 가방 갖고 싶다.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은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오케이? 그걸 이익 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걱정이 뭐냐 이러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집주인이 1억 받다가 2억을 받으면 세입자가 엄청 불리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우리가 있거든. 맞다? 전세 안 살아봤어요? 전세금 올려달라 하면 잠 온다, 안 온다? 안 오잖아요. 저 월세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월세부터. 맞아요? 네. 그러면 눈물 날 이야기인데 관리사무소는 저 사람이 월세 산다, 저 사람이 전세 산다, 저 사람이 소유자인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관리사무소는 다 알지. 다 알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집에 좀 수리가 있다. 수리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사무소로 내려가야 돼, 안 내려가야 돼요? 고장이 났다 이러면 관리사무소 내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더라고. 옛날에 내가 보니까 집에 세입자이시네요 이렇게 딱 하더라고. 알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대우가 틀려져요. 여러분들 그런 서러움을 못 받았구나. 전부 다 부르주아인가 봐요. 저는 이 밑에 단계부터 올라왔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겪어봤어. 그래서 그래서 나는 괜찮다. 근데 우리 애들한테는 그런 거를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건 뭐 몇 끼 굶었다고 해서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자식이 밥 굶는다 이러면 좀 된다, 안 된다? 안 돼. 우리가 지금 돈 버린다는 것도 나를 위해서 버린다는 것보다는 자식을 위해서 버리는 거지.
아 근데 요즘 자식들은 돈 주면 또 끝장이다 끝장이다. 우리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니까 아직까지 청춘인 것 같은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세대가 이 60에서 70 요 사이거든. 요 사이가 세상에 제일 불쌍한 세대. 조금 더 하면 75살 요까지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할 때 이 사람들이 보릿고개 때 살은 사람이에요. 가장 배고플 때 자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나이가 6, 70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부모를 복양하는 마지막 세대다. 부모를 복양하는 마지막 세대예요. 자식한테 버림받는 1세대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치관에 혼란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50살, 40살만 내려가더라도 자식하고 나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맞다? 맞아요. 그런데 6, 70은 그래도 자식한테 일말에 기대를 하는 거라. 왜? 내가 부모를 복양했으니까 얘들도 나를 복양하겠지라는 기대를 하는 거라. 이거 착각이다. 착각 아니다.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다면 상처받아서 안 돼요. 그래서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이 눈물 날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 한 것 맞아 할게요. 요즘에는 전부 다 8, 90살 되면 요양원에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그게 고려장입니다.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맞다? 요양원은 갖다 버리는 거예요. 막말로 말하면 면회가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럼 옛날에 지금은 그래도 아쉬운 때는 괜찮아. 코로나 때는 3년 동안 완전 이별입니다. 거기서 어떤 폭행을 당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요양원은 또 좋은 데도 있어요. 나쁜 데도 많아요. 그 왜냐하면은 그 전부 다 수입이거든. 맞다. 그럼 생명은 연장시키지. 맞아요? 네. 그러면 요양원에서는 관리하기는 쉽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막 잠을 재운다든지 뭘 어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세상에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자식을 위해서 돈 버린다는데 자식한테 돈 주지 마세요. 주뭐 끝장입니다. 오케이? 네. 좀 쉬었다 합시다. 아이고. 좀 쉬었다 갑시다.